부동산이 상승장으로 진입한 슈퍼사이클이 좀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주택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매도자 지금 안 판다니까요. 연준에서 50bps라는 빅컷을 했으면은 한국은행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파이낸스는 어떻게든지 일으켜요. 매수자들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거죠, 사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부동산이라는 게 장기적 트렌드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질적인 흐름을 보면은 올 상반기죠, 상반기에 서울 전체하고 강남 그리고 강북도 대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정부의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안 좋은 뉴스에 의해서 일부 하락 국면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2020년, 2021년에 경험한 것처럼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은 대세열 측면으로 봤을 때 상승장으로 진입한 거는 팩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트렌드를 보면은 주택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올 초반의 흐름이라는 건 사실 약간 혼조가 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직 상승 전이라고 인식을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서의 흐름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또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전체 거래량이 있으면은 그 중에 매매 거래량이 있고 비매매가 있잖아요. 그 비매매는 이제 월세, 전세, 반전세 다 포함이고요. 보시면은 이 2022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폭락을 한 해요. 대폭락. 그때 보면은 전체 비중에서 그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건 작년 이야기고 이거는 올해 상반기 데이터예요. 이거를 제외한다고 봤을 때 매매의 비중이 서서히 증가되는 게 여기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매물은 많은데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기사가 많이 떴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증가율이 되게 높았던 거네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시점의 가격대하고 2015, 16, 17년의 가격대를 비교하면 안 돼요. 가격 자체가 완전 퀀텀 점프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10억 하다가 지금 15억 한다고 하면은 15억짜리 주택을 살려는 분들의 수요는 과거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량 자체가 과거 같은 거를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분기별로 매매 거래량이 어떤 트렌드가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라는 걸 해요. 이평선 대비 지금 매매가 얼만큼 증가했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하고 뭐 2010년대 중후반을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가격 자체가 퀀텀 점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1, 2년 전 대비 얼만큼 지금의 매매 거래량이 높으냐 그걸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트렌드 자체는 명확하게 잡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100으로 놓고 그중에서 비중을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작죠. 비중 자체가.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2023년 4분기만 하더라도 10% 이내인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 매매 비중이라는 게 올해 1분기에 벌써 한 16% 갔다가 올해 2분기에 한 25% 간 거예요. 물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다만 이 트렌드가 보여주는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매매냐 비매매냐를 봤을 때 비매매에 있던 분들이 매매로 넘어가기 시작한 트렌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 자체가 뭐 하늘을 뚫고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매매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는 부분들은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더 힘들어질까요? 아니면 좀 나아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참여자를 누구를 보느냐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매도자 우위의 마켓이에요. 우리가 뭐 88 대책 나오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가격이 꺾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88 대책 나온 다음에 그 매도자가 호가를 안 내렸어요. 지금도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하면은 매도자가 그전 가격보다 난 더 낮춰서라도 빨리 팔아야지가 되는데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나는 이 가격 내가 받아야겠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호가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호가를 안 낮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 호가를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매수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패닉까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거죠, 사실. 다른 회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돈이 들어가고 은행의 대출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이런 상황이 강하게
그런 고리는 한번 끊어줄 때가 됐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2023년부터 가격이 올라간 측면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수요를 진작했던 측면 우리가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급등했어요. 어떤 단지는 벌써 2021년 고가를 다 회복했어요.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또 수요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또 들어가서 주담대 대출을 잡겠다? 그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였다고요, 사실은. 메시지가 달랐다고요. 정책적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자가 파이낸싱을 못 일으킨다든지 주택담보대출을 막 잡으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금융당국자 수장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고 잘못된 정책을 한 거니까.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드려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 부동산 가격은 재발 중에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고 그걸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시장의 힘이 워낙에 커버렸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정책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 참여는 사실 굉장히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냥 냅뒀어야 돼요. 시장의 자기 조절 기능을 우리가 믿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슈퍼사이클 대세 상승 장에 들어간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은 정책 당국자들이 좀 더 정교한 플랜을 나와야죠. 왜냐면은 매도자 지금 안 판다니까요. 그냥 호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이걸 누군가 한 번씩 건드릴 거라고요. 즉 거래량 자체는 줄 수 있어요. 근데 거래 가격이 작년 가격 또는 올해 초반 가격으로 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월 단위로 봤을 때는 이상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분기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묶는다고 했을 때 이 거래 가격이 올라가는 패턴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정부의 힘보다는 시장 힘이 커요. 미국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좀 혼조세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본질 가격은 저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해가지고 마켓에서 매공시킨 측면이 있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상승장으로 가는 본질적 가격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창용 총재님이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은 미국 연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연준에서 50bps라는 빅컷을 했으면은 한국은행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안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달러로 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점의 문제인 거지 인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영국도 그렇고 그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내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혼자 글로벌 차원에서 따로 지금까지 유지한다는 거는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쳐요. 첫 번째 세트가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국고채 10년물이 떨어져요. 국고채 이자가 국고채 금리도 떨어지니까 그 주택담보이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거의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정부 정책 당국자에서 아무리 뭐 대의 가서 뭔가 하더라도 본질적인 흐름에서 주담대 이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쭉 올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50bps 컷 한 번 하고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쭉 내린다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나라도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20개월 동안 3.5%예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올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린다는 거고 뭐 0.5, 0.25 내리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또 쭉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가 쭉 내려지면 장기간을 봤을 때 그 국고채 10년물도 쭉 내려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주담대 이자 일도 쭉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택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담대가 5%라고 보자고요. 6억짜리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1년에 3천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4%로 낮아졌다고 치자고요. 사실 그 굉장히 큰 거예요. 100bps라는 게. 그러면은 3천만 원까지는 여전히 이자를 낼 수 있다고 쳐요. 그때는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7억 5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6억에서 7억 5천까지 간다는 거는 무려 25%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 부동산에서의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수익률.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가 투자를 하면은 나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무위험 투자 수익률보다 높아야 돼요. 10억을 대한민국 채권을 샀는데 3%면 내가 3천만 원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3%보다는 좀 높아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국고채 10년물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무위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도 거기에 맞아서 좀 떨어져요. 부동산 약간 재밌는 게
부동산에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될 텐데.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 이게 그 분자는 이거는 1년치 임대료라고 보시면 돼요. 임대료고 분모는 부동산 가격이에요. 이게 만약에 4%라고 하면은 얘는 반드시 무위험 투자 수익률은 국고채 10년물 이자보다는 높아야 돼요. 반드시. 얘가 뭐 3에서 뭐 2%라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얘도 4에서 뭐 한 3% 정도 이렇게 막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응? 3% 정도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5%라고 하면은 주택 가격이 6억이라고 했을 때 얘가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4%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분자의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2,400만 원으로 되는 거죠, 분자가. 3천만 원에서 그 2,40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분모가 상승하는 거예요. 분모 자체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자인 3천만 원은 그대로 있고 분모가 7억 5천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요. 부동산에서는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로 작동을 하냐면은 얘로 작동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세 계약이건 월세 계약이건 계약 기간이 존재해요. 2년. 그래서 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외부에서 이벤트가 떨어지면은 분모가 움직이는 거예요. 즉 그러면은 6억에서 가격이 7억 5천이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가격이 올라버린 거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국고채 10년물이 떨어지는 경우에 부동산 투자 수익률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떨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분모가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그에 의해서 국고채 10년물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임팩트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공급 부족은 너무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요. 2026년부터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체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8년은 더 심각한 상태죠. 88 대책의 효과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주려면 명확하게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인건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 자체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출 규제가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트렌드를 보면은 주택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깍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